연로하신 어머니가 어느 날 셋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재산 전부 셋째인 너에게 주겠다. 그 어머니의 내 재산, 전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억이랍니다. 1,000억. 야,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이 셋째 아들은 엄마가 주겠다고 하는 그 1,000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언장이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1,000억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그 어머니가 2009년 6월 달에 예. 자신의 모든 재산, 뭐 예금이라든가 부동산 다 합쳐서 예. 1,000억대의 재산을 셋째 아들한테 준다는 유언장을 쓴 겁니다. 예. A4용지 4쪽 분량으로 그렇게 유언장을 써서 본인이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무법인한테 공증도 받았습니다. 공증받고. 공증 받았고 그다음에 유언증 쓰기 5일 전에 재산 양도서도 써서 예. 그것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류도 만들고. 네, 인증 받았고 동시에 유언증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로 녹음을 해서 그 녹음 기록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증받죠. 다른 서류 만들었죠. 녹음까지 했어요. 1,000억이니까 확실하게 해놓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어머니가 그 이후인 2012년도 1월에요. 재산 양도 계획 모두 철회하겠다. 이런 문서를 다시 한번 작성한 겁니다. 아, 내가 1,000억 주겠다는 거를 철회하겠다?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옥신각신 형제들끼리 다투게 된 건데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또 2019년도 8월경에 사망하게 되고요. 아하. 유언 효력이 있다, 없다로 갈라져서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됩니다. 예. 일단 1,000억을 받기로 했던 셋째 아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소송을 냅니다. 이 유언 효력이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물론 철회했다라고 쓴 또 문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의 철회 대상은 이런 재산 양도서에 국한이 되는 거다. 그 당시에 내게 주기로 했던 그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아니다. 어머니 유언은 이 양도 철회를 밝힘으로 인해서 다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크게 다투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철회를 한 거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주장은 뭐만 철회했다는 거라고? 재산 양도서라고 별도로 작성했던 그 문건만 철회했다라고 봐오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셋째 아들은 아니 유언장 여기 있고 철회를 해도 요거만 철회하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했는데 다른 자녀들은 야, 엄마가 너 준다는 거 다 취소라고 그랬어. 못 줘. 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원은 이 다른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어머니가 양도 철회서만 쓴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어떤 은행에 편지를 별도로 보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다른 형제들이 말이 맞다고 본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다시 내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생각으로 셋째 아들로부터 다 통장을 돌려받았다.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여러 은행하고 거래가 힘들어서 지금 다른 은행은 다 중도에 해지를 했다. 그러니까 한 은행, 주거래 은행 하나만 지금 거래를 해서 결국 이 편지의 요지는 자기가 직접 재산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예. 앞서 이제 지금 셋째 아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양도를 받았다는 건데 그 뒤에 어머니가 유언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시중은행에다가 아 내가 다 재산을 다 관리한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언이 철회됐고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1,000억을 준다는 그 뜻도 철회됐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요. 자, 근데 법적인 내용이라 중요한 게 양도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라는 게 이게 반드시 상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이번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내 재산을 너한테 양도한다. 근데 이게 상속한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 사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요. 첫 번째로 양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쓰고 마지막으로 철회서를 썼습니다. 셋째 아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 철회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언장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야지 유리하겠죠. 그런데 셋째 아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 법에서는 유언장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언장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쓰신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효력을 갖춘
맞춘 거였는데 그렇죠. 셋째 아들 얘기로는 철에서는 이건 유언장으로 볼 수가 없다. 새로운 유언장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철회한 것이 아니고 이 유언장에 적힌 대로 상속으로 내가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니다. 만약에 이게 상속이라고 하면 유언장에 쓰는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재산을 주겠다는 건데 예. 어머니가 이 유언장을 쓰시기 불과 5일 전에 양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이게 상속이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고 해놓고 5일 뒤에 갑자기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 관리하고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막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살아 계실 때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우리가 말로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은 말로 또 금방 철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다 유효하게 철회가 됐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유언장의 효력을 판단할 때 그때 내용에 따라 이 효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